매일 같은 것을 먹는 사람 중 하나라면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의 습관 중 하나를 따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루하게 보일 수 있지만 두 가지 원칙에 근거한 매우 논리적인 설명이 있습니다. 두 사람을 상상해 보세요. 한쪽에는 당신이 있습니다. 매일 먹는 닭고기와 밥을 준비합니다.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레시피를 찾거나 냉장고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이미 상대방이 발견하지 못한 문제를 해결하는 동안 요리는 자동 조정 모드로 진행됩니다. 그는 무엇을 먹을지, 어떻게 요리할지, 어떤 재료가 필요한지 생각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매우 지적인 사람들은 선택이 정신 에너지를 소모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렌즈콩이나 파스타 사이에서 선택하는데 뇌를 낭비하면 실제로 생각해야 할 때 좀비 모드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이를 결정 피로라고 하며 아침 식사 전에 당신의 하루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비록 사소하게 보일지라도 그것이 당신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지수적으로 큽니다. 스티브 잡스, 마크 주커버그 모두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도 매일 똑같이 옷을 입었죠. 같은 원리예요. 더 적은 결정, 더 많은 정신적 여유. 반복이 생산성을 높이고 불안을 줄이며 집중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연구가 있어요. 다음번에 누군가가 점심을 5번째로 반복해서 먹는 것을 본다면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아마도 그 사람은 지루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능가하려고 바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첫 번째 습관에 불과합니다. 다음은 완전한 생활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게으름 때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뇌 회로가 구성된 방식 때문입니다. 당신은 노션에 있는 제어판, 색상으로 코드화된 6개의 플래너, 그리고 국제공역보다 더 많은 규칙이 있는 습관 추적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당신은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른 채 오후 2시에 시리얼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는 일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높은 지능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시스템 내에서 사는 것보다 설계 과정을 더 즐깁니다. 완벽한 지도를 만드는데 감정을 쏟으며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계획을 세우는 것이 이들의 뇌에게는 통제력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실행은 마찰, 예기치 못한 상황, 혼란에 대처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들은 그것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은 원자력 발전소만큼 정교한 메모 패널을 설계하지만 식사 시간이 되면 모든 것을 잊어버린다. 기능적인 과도한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작동합니다. 그들은 이상적인 정신 환경을 만들지만 현실적인 물류 문제에 부딪힙니다. 너에게 시스템이 없는 것이 아니라 네 뇌가 다음 시스템을 만드는데 너무 바쁘기 때문이야. 동시에 3군데의 정신이 있어. 아직 작성하지 않은 이메일의 답장을 생각하며 메시지를 받고, 동시에 어제 나눈 대화를 분석하고 네가 했어야 했던 말을 생각해. 마음은 현재보다 빠르게 움직이며 이것은 유리한 점처럼 보이지만 반대로 작용하기 시작할 때까지 그렇습니다. 한 가지 일에 완전히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뇌가 마치 과부하된 서버처럼 병렬 프로세스를 실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과부하가 설계상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에는 여러 개의 창이 열려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층을 한 번에 예측하고 조직하고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가끔은 그것이 불안을 유발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다른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것을 줍니다. 동시에 여러 가지를 보는 능력입니다. 문제는 탭을 닫는 버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일에 집중하고자 할 때 다른 아이디어가 예고 없이 끼어듭니다. 사교 후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하면 평균보다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친구들이 파티 후 에너지 넘치는 모습으로 나올 때 당신은 오직 한 가지만 원합니다. 침묵. 너는 슬프지도 화가 나지도 비사회적이지도 않아. 너는 아주 적은 사람들이 이해하는 일을 하고 있어. 시스템 유지 보수. 그리고 그게 과장된 것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이것이 많은 뛰어난 두뇌들이 혼자 있을 때 더 잘 작동하는 이유입니다. 보세요. 사회는 외향적이고 카리스마 있고 절대 조용하지 않은 사람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연구는 불편한 진실을 보여줍니다. 더 높은 인지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더 많은 고독을 필요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수줍음이나 불안감 때문이 아닙니다. 각 상호작용에 더 많은 신호, 더 많은 자극, 더 많은 층을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단순한 잡담일지 몰라도 당신에게는 정보의 폭격입니다. 제때 벗어나지 않으면 정신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당신은 소음 차단 헤드폰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자물쇠가 있는 화장실을 찾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도망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명확하고 더 강하고 더 정밀해지기 위해 당신의 두뇌를 최적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유 없이 늦게까지 깨어있는 것은 나쁜 습관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것이 천재성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새벽 2시에 깨어서 갑자기 존재에 대한 해답을 찾고 있다면 게으른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높은 인지 능력을 발휘하는 시간대에 활동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야행성이 추상적 사고, 창의력 및 문제 해결 능력에서 더 높은 점수를 얻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뇌는 해질녘에 꺼지지 않고 활성화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다윈, 처칠, 모차르트 모두 야행성이었습니다. 이론에 따르면 특정한 뇌는 생체 시계를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이 이미 무너졌을 때도 계속 처리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새벽 3시에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있다면 당신은 밤에 빛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피상적인 대화는 당신을 인정하기 싫을 만큼 지치게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날씨, 교통 또는 축구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즐기지만 당신은 존재론적 의문을 제기하고 철학에 대해 숙고하거나 밤새 사업 아이디어를 고민합니다. 그냥 말하기 위해 말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당신의 뇌는 다른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무게 있는 아이디어들, 진짜 질문들, 도전적인 논쟁들. 연구자들은 이를 의미 있는 자극의 필요성이라고 부릅니다. 당신은 단지 대화 도중 불편한 순간에 이미 마음이 역사적 미스터리를 해결하거나 문명을 처음부터 다시 디자인하는 것에 빠져 있을 때로 알고 있을 뿐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전히 군을 열정적으로 대화하는 동안 당신은 다른 채널에 갇혀 있습니다. 이를 미루고 마지막 순간에 해결하는 것은 종종 과소평가되는 공식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압박감 속에서 더 잘 일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의 뇌는 일정의 첫 13개의 알림을 무시하고 마감일 1시간 전에 바로 작동합니다. 그곳에서 흥미로운 일이 발생합니다.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진행됩니다. 연구자들은 이것을 스트레스로 인한 하이퍼 포커스 현상으로 설명합니다. 시간이 다 떨어지면 똑똑한 뇌는 방황을 멈추고 레이저처럼 집중합니다. 완전한 작업 모드에 들어갑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모나리자를 몇 년 동안 미뤘습니다. 더글러스 애덤스는 마감 직전에 원고를 제출했습니다. 그들은 평소에 미루는 습관이 있었지만 마감 시간 덕분에 오히려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농담을 하는 것은 당신의 유머가 숨겨진 층을 가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당신의 말은 처음에는 어리석어 보일 수 있지만 누군가 2초 후에 분석하면 그것이 훌륭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물론 그때가 되면 아무도 웃지 않습니다. 높은 지능을 가진 사람들은 보통 다른 유형의 유머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 복잡하고 더 추상적이며 더 예기치 않습니다. 어두운 아이러니, 모호한 레퍼런스, 불가능한 말장난. 아무도 웃지 않을 때 실망하지 마세요. 당신은 다른 주파수로 작동 중입니다. 마치 모스 부호로 밈을 던지는 것처럼요. 계속해서 루틴을 바꾸다. 전날 밤 완벽한 루틴을 만들었다.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고 무적이라고 느꼈다. 하지만 사흘이 지나고 이미 수정하고 있다. 지루하거나 산만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충분하다고 보는 곳에서 개선할 수 있는 점을 찾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혼란처럼 보일 수 있지만 다른 형태의 최적화입니다. 당신의 뇌는 어떤 한 가지 방식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실시간으로 평가하고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으면 그것으로 바꿉니다. 비록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더라도 말이죠. 문제는 이게 당신을 방해할 수 있다는 거야. 항상 조정 중이라 아무것도 끝내지 못하니까. 기본 루틴을 설계하여 개선 본능을 유지하면서 구조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야. 사회적 상황에서 어색함을 느끼다 머리가 떠들어대요. 모든 인사, 모든 휴식, 모든 이상한 시선을 되짚어 보세요. 커피 주문을 5번 연습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 사이즈로 주세요 라고 말하고 부끄러워서 떠났습니다. 이것은 부분적으로 당신이 너무 분석적이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사회적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처음에는 항상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뇌가 끊임없이 가능성을 계산하고 미세한 표정을 읽고 말한 것을 되새기고 결과를 예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과도한 분석은 모든 것을 느리게 만듭니다. 누군가가 주말에 대해 편안하게 이야기하는 동안 당신은 악수 시간이 너무 길었는지 아니면 마찬가지로라는 말을 다른 톤으로 했어야 했는지 궁금해하면서 머물러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유난히 불편해했다. 뉴턴은 사실상 세상에서 숨었다. 사회적 감수성이 터무니없을 정도로 증폭된 것이다. 모든 것을 의심하는 것은 피곤해 보일 수 있지만 훨씬 더 깊은 무언가의 첫걸음이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에게 말해진 것을 받아들이고 나아갈 수 있다. 그리고 당신은 모든 것을 뿌리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일상적인 구문을 퍼즐처럼 분석합니다. 당신의 머리는 빠른 확신을 원하지 않으며 내부 메커니즘, 보이지 않는 기초, 명백함 아래 숨겨진 층을 원합니다. 이것은 높은 모호성 수용 능력으로 불립니다. 의심 속에서도 조바심 내지 않고 머무를 수 있게 해주는 인지적 능력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답을 찾으려고 달려갈 때 당신은 더 나은 질문을 향해 걸어갑니다. 쉽지 않고 때때로 당신을 느리게 하고 고립시킵니다.
소크라테스는 그것을 방법으로 만들었습니다. 누군가가 단호하게 어떤 것을 주장할 때마다 당신은 그것을 무의식적으로 실천합니다. 자신에게 말하는 것은 생각보다 유용합니다. 단순한 습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능동적인 사고의 한 형태입니다. 자신에게 큰 소리로 말할 때 아이디어를 처리하고 결정을 내리며 혼란 속에서 질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정리하는 데 도움을 주는 두 번째 목소리를 갖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내면의 비서가 당신의 정신 파일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것과 같아요. 심리학자들은 그것을 언어화된 메타인지라고 부릅니다. 즉,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 언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일하면서 혼잣말을 하곤 했어요. 많은 운동선수들이 행동하기 전에 키워드를 반복하고 여러분도 모르게 머릿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풀어야 할 때 비슷한 행동을 해요. 이렇게 함으로써 추상적인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 잘 했을 때는 심지어 가장 어려운 아이디어들조차도 마침내 맞아떨어지는 곳을 찾게 됩니다. 무생물에 대한 공감을 발달시키는 것은 날카로운 감성지능의 표시입니다. 당신은 자동차에 이름을 붙이고 의자에 부딪혔을 때 사과하고 감정적으로 붙어있는 깨진 컵을 보관합니다. 이것은 감정이 없는 것에 인간의 감정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하는 의인화라고 합니다. 사소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창의성, 감수성 및 상징적 연결 능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픽사는 이것을 바탕으로 전체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너는 대본 없이 그것을 해. 매일 사용하는 것에서 영혼을 봐. 이것의 근본은 당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거울 뉴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특히 여성에게서 많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물건은 단순한 도구에 불과하지만 당신에게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생명을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오래된 티셔츠를 버리는 것은 예상보다 더 아플 수 있는데, 이는 또한 당신의 일부를 놓아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하는 것보다 글쓰기를 선호합니다. 완벽하게 작성된 메시지를 보내고 깜짝 시험처럼 전화를 피합니다. 말은 급하지만 글은 기다립니다. 글쓰기는 당신에게 시간, 공간, 그리고 지우기 위한 키를 제공합니다. 많은 똑똑한 사람들이 이것을 선호하는 이유는 누군가가 전화로 숨을 쉬는 압박감 없이 복잡한 아이디어를 명확하게 하고 다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하면 아이디어가 사라질 수 있지만 키보드에서는 아이디어를 나비처럼 잡을 수 있습니다. 내성적인 사람도 하고 사색하는 사람도 합니다. 자신의 말이 진정으로 마음을 반영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렇게 합니다. 말은 즉흥적이고 글쓰기는 설계입니다. 그리고 지금쯤이면 높은 지능을 가진 사람들의 가장 흔한 특징 중 하나가 통제하고 지배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게다가 비동기적 의사소통에서는 속도, 톤, 명확성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예리한 사고를 가진 사람에게 그것은 필수입니다. 불의에 대한 강한 반응은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치체계의 날카로운 반응입니다. 깨진 규칙, 무시된 함정, 위선적인 제스처, 그리고 당신의 몸 전체는 설명하기 전에 그것을 감지합니다. 윤리적 구조가 복잡한 사람들은 시스템의 균열을 마치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처럼 느낍니다. 이것은 외부에서 보면 과장되어 보일 수 있지만 당신의 머릿속에서는 각 모순이 경고를 울립니다. 당신의 마음은 의미를 추구하고 그것을 잃었을 때 반응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당신을 갈등의 중심에 두기도 합니다. 때로는 혼자 남겨지기도 하지만 당신이 절대 하지 않는 것은 외면하는 것입니다. 극도의 민감성은 증폭된 지각입니다. 누군가 말하기 전에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무시하는 최소한의 그 어조 변화, 부적절한 단어, 공기 중 긴장을 감지합니다. 당신의 레이더는 항상 켜져 있으며 다른 사람들보다 더 정밀하게 조정되어 있습니다. FBI의 여러 주요 직책과 비밀 작전에는 이러한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 정도의 감정적 공감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당신을 지치고 압도하게 만들지만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합니다. 작은 신호들, 미묘한 진동들, 분명하지 않은 진실들이 있습니다. 이 능력을 끌 수는 없지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긴 침묵의 단계는 당신에게 단절이 아니라 가장 순수한 형태의 내적 처리입니다. 때때로 너는 사라지고 몇 시간 동안 메시지에 응답하지 않으며 하루 종일 어떤 아이디어에 몰두하여 창 밖을 바라보며 눈에 보이는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않는다. 하지만 조용해 보이는 그 모습은 또 다른 것이다. 너의 마음은 내적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구조를 해체하고 가설을 시험하고 모든 것을 연결하는 실마리를 찾고 있다. 갑자기 예고 없이 명확함이 나타나고 모든 것을 요약하는 문구가 나타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단순히 당신이 자리를 비우거나 관심을 끄려고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당신은 내부 세계에서 무언가를 창조하고 있으며 공간이 필요합니다. 이상한 주제에 집착하세요. 모든 것은 무작위적인 호기심으로 시작됩니다.
아마도 이상한 단어나 단편적인 정보로부터 시작되겠죠. 우주의 물리학이나 사람을 조종하는 방법에 대한 12분짜리 비디오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알아차리지 못한 사이 벌써 매혹적인 구멍 속에 빠져 있습니다. 새로운 우주를 발견하고 그에 대해 모든 것을 배우기 위해 뛰어듭니다. 특정 주제에 대해 세계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들은 단순히 그것을 좋아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 모두는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언젠가 그들이 오늘날 열정을 느끼고 있는 것과 마주쳤습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취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보를 깊이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무시했을 집중해서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탄생했습니다. 다윈의 딱정벌레와 자넬 모네의 공상과학과 정체성을 생각해 보세요. 이 유형의 콘텐츠를 지원하려면 구독하고 이 다른 재미있는 비디오를 시청하세요. 그것을 좋아할 것입니다.